171번 자 이어서 할게. 여기 내용은 그 1학기 때 배웠던 중3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내용이 추가되는 것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 B가 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뀔 테니까 x 이퀄 1이 축이죠. 여기가 축이 되는 거예요. 즉 꼭지점의 x좌표 2자 축이 x 이퀄 1이죠.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3이에요. 여기가 1인데 요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B점의 좌표가 4,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요 길이도 3이 돼야 돼요. 왜냐면 AB가 6이니까 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겠죠? 여기 당연히 x 이퀄 1인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 p의 값은 금방 구할 수 있죠? 4,0을 이 2차 함수가 지나니까 대입을 해버려요. 0은요 16-8 더하기 p가 돼서 p는 마이너스 8이.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식은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차 함수 q의 값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1차 함수가 여기를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2,0을. 그럼 대입해줘. 그럼 q는 2죠. 얘는 2야. 자, 문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요 삼각형 ABC의 넓이죠.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 넓이거든요. 근데 AB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6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6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요 다름 아니라 C점의 X좌표니 Y좌표니 Y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자, C점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C점은요 자, 이 2차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X 더하기 2의 자, 교점이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교점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의 교점 중에서 C점의 역할은 X값이 더 크죠. 이 두 점 중에서. 그래서 얘네 두 개 일단 연립을 해보자. 그러면 자 이쪽에다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0이 0이 되고요. x 마이너스 5에다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2점이죠. 2점이 C잖아. 그럼 얘는요 x값은 5예요. y값은 자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2차 함수에다 대입해도 된다.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7이죠. 자 그래서 C점은 5,7이 되고요. C점의 Y좌표 즉 높이는 7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1. 그래서 이 유형은 뭐냐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교점의 의미라는 거죠. 지금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5가 나왔잖아.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y를 소거시켜주고 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잖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y를 소거하고 x에 관한 식이 됐죠. 그러면 이 두 점 중에서 x값을 각각 뜻하는 거야. y값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입을 해서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덮어보도록 할게.
지금 C점이 이 그림상으로는 AC가 지금 X축하고 무슨 평행인 것처럼 보여서 A하고 C의 Y좌표가 같은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야. C는 점이 여기 2차 함수의 A하고 B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예컨대 지금 얘는 여기다 찍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예를 들어 C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A, B, C를 만들어지고. 그러면 C점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진다는 말이지.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C점의 위치야. 그런데 여기 A, B는 고정적인 점이다. 왜? 여기 2차 함수하고 여기 1차 함수는 식이 이미 고정적이죠? 뭐가 변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A, B도 두 개 연립하면 딱 나오는 점이에요. 그래서 A, B의 길이도 정해져 있어. 근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왜? 넓이를 물어보진 않았거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C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는 불필요한 거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A, B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제일 큰 걸 찾으면 되겠죠? 그치? 높이가 가장 커질 수 있는 C점을 찾으면 되는데, 자, 바로 어떤 점이냐면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아래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이걸 기울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있겠지.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여기 직선이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C를 여기서 여기 사이 어딘가에다 잡아야 되는데 어디다 잡아야지만 이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커지냐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가장 커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뭐냐면 얘를 계속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을 때 최후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바로 접하는 점. 어디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인 거고요. 여기 이 점이 최후에 만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한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높이가 가장 커질 테니까. 더 커질 수는 없거든. 이해되죠? 그럼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C야.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느냐? 얘가 Y는 2x 더하기 1이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평행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Y절표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Y절표는 B라고 놓을게. 얘는 Y절표는 1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지겠죠? B는 어쨌거나. 그래서 요 직선이 얘다. 얘하고 요 2차 함수의 식이 뭐니? Y는 저기 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거든. 자,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찾아야 돼. 접하는 상황이죠. 얘하고 얘가 접하는 상황이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 0이야? 0보다 작아? 우리가 원하는 건 판별식이 0. 얘랑 얘를 연립합니다. 연립을 시켜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자, 판별식 짝수공식을 쓰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하면 이게 0이에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요 직선이 y는 2x 마이너스 8. 근데 우리는 이 점이 필요하거든. 이 점은요, 얘하고 얘 그냥 연립합니다. 얘 연립한 게 여기서 b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어떻게 되니 식이 x-2의 전체 제곱이 이퀄 0이 돼. 접할 때는 무조건 그 연립시키면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x 이퀄 2가 돼. 이 x 이퀄 2가 뭐야? 이 점의 x좌표가 돼. x 이퀄 2. 뭐 굳이 y좌표 이 문제는 필요 없지만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점은 C점은 이른바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C점은 2, 마이너스 4고요. X좌표는 2를 뜻합니다.
다음 유형 75는 자, 하지 않겠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 유형도 하지 않겠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할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역시 중3 과정과 완전 똑같다. 그러니까 중3 과정의 심화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기말 범위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들어갔었잖아.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보자. 자, 바로 설명할게.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0,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가 2고요. 얘는 y는 x제곱하고 2. 그 다음에 y는 x-1이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고요. 이 점이 P야. 여기에서 x축의 평행은 가로선이죠. 가로선을 그려서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대. 그 점이 Q래. 자, 이 PQ의 길이의 최소값. 역시 P를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PQ의 길이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 찾으라는 거야. 물론 그 X축의 평행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뭐 길이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또 길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묻고 있다. 그러면요, 자, 점 P를 얘를 따로 빼가지고요, 점 P를요 A, A 제곱 더하기 2라고 둘 수 있죠. P의 X좌표를 A라고 우리가 놓은 거야. 그러면 Y좌표는 여기에 대입해주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자, Q점이 있어. 여러분 P하고 Q하고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니? PQ가 X축의 평행이라고 하면 P하고 Q의 Y좌표가 똑같겠죠? Y좌표가 여기 A제곱 더하기 2가 들어가. 자, 그럼 X좌표는요? 당연히 얘가 이 직선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가 이거야. A제곱 더하기 2. 그때 X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X는 이거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PQ의 길이 간단하죠? PQ의 길이는요, Y좌표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Y좌표는 똑같잖아. 필요 없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주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X값 A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X값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끝. 얘는 A에 관한 뭐야? 2차식이죠.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 그래서 꼭지점을 찾는 거죠. 제한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니까. 자, 얘는 바꿔주면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11 이렇게 되죠. 뭐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설명하지 않을게.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4분의 11. 자, 문제의 질문 방향은 두 개죠. 항상 최대 최소에서 최대 최소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대 최소가 생기는 지점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디야? A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생기는 거야.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위치를 잡아라. P는 어디 있느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몇 콤마 몇. 또 Q도 몇 콤마 몇.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것은요, 2차원의 최대 최소 중에서 제한 변형이 없는 경우, x의 범위가 없는 경우에 관한 유형이었고, 그 다음 유형은
제한 변형이 있는 경우 봅시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 최근에 엄청 자주 나오는. 자, 여기 2차 함수의 식이요. y는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다. 이 상태에서 C가, 아니다, P가 A에서 C까지 움직이게 돼. 얘들아, A점이 여기 있고 C점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 P가 있다. 뭐 어딘지 모르지만 P가 있어. 자, 그럼 P점이 A, B래. 그랬을 때 O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A, B라고 돼 있지만 이 A, B는 이 2차 함수를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서 할 말이 이렇네요. B는요, A 제곱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되죠. A, B가 여기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B를 말이야. B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5A 더하기 B 대신에 A 제곱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그럼 얘가 A 제곱에 더하기 2A 더하기 2로 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의 이제 최대 최소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최대값이 없잖아. 원래는 제한 변형이 없으면. 근데 이제 제한 변형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제한 변형을 찾아야죠. 제한 변형을 찾자. 근데 뭐 문제에서 있잖아. 이 P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점이 몇인지 우리 구할 수 있죠.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1하고 2가 나오잖아. 그게 X절편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2. 그래서 2,0이에요. 그러면 A 말이야. A는 P점의 X절편인데 A점으로부터 C점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뭐에서부터 뭐까지? 뭐 이상 뭐 이하? 뭐 이상 뭐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0에서부터 2까지죠? X좌표잖아, 얘는. 그래서 A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한 변형이 있으면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나머지 가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1이 꼭지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 y좌표는 2고요. 그래서 0부터 2, 2일 때 함수값은 10이죠. 3, 3에 분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2였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2고요. 최대값은 10.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2. 자, 보면 183번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거든. 자, 이것도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다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최대 최소가 하나 주어졌는데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유형을 좀 구분을 해놨거든.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축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제한 변역이 x가 0에서부터 3까지고요. 이차함수가 주어졌는데 선생님이 축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얘는요, x 이퀄 2가 축이죠. 비록 a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의 식을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축이 x 이퀄 2라고. 왜 축이 중요하냐면 제한 변역에서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그 제한 변역하고 축의 관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지점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 3이라고 해볼게. 근데 축은 어디냐면 x 이퀄 2야. 여기 축이. 그 다음에 뭐 y좌표. 저 꼭지점은 2,4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대값이 12래. 그러면 꼭지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최대값. 그런데 자, 여기서 얘가 위로 볼록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위로 볼록이 되면 최대값이 12가 나올 수가 없잖아. 0부터 3까지 어떻게 위로 볼록을 그리더라도 최대값 10이 나올 수 없죠? 자, 최소.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있고, 자, 생각해봐. 그럼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생길까? 지금 여기 축이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한 변역이 0부터 3까지야. 자, 이 축을 중심으로 0은 두 칸 왼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 칸 왼쪽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3은 이 축이 2인데 여기서부터 한 칸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두 칸 왼쪽으로 가는 게 한 칸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확실하지? 이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거든, 2차 함수. 그러니까 최대값은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x 이퀄 0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게 10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3일 때는 뭐 여기 어디겠죠? 상대적으로 덜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이 12라는 얘기는요, 0일 때 함수값이 12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4가 12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스몰 a는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축의 위치가 고정인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떨어졌느냐를 판단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이제 이건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거고, 그 다음 유형을 보시면 써있죠? 여기 약간 어려운 말인데 축의 위치가 가변이라고 써있죠? 변할 수 있다 이런 소리인데 이거 설명할게요. 중요함은 매우 중요. 수원에서 중요한 거 10개만 얘기해라.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거야. 근데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못 들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죠. 야, 얼마나 지금 열변을 선생님이 토하고 있으면 픽사기가 나왔어. 지금 이렇게 식이 되잖아. 뭐야, 아까는 축이 여기 x 이퀄 뭐 2로 고정적이었죠. 근데 얘는 축이 x 이퀄 a잖아. 어디 있는지 몰라, 축이. x 이퀄 a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있구나. 여기 써있네. 1보다, 아니,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나마 얘도
그나마 쉬운 거. 자, 그러면은 축이 x 이퀄 a인데 a가 1 이상이에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a는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제한 변형은 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최대값이 5래. 그러면 좀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어디 있다고 치고 1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해요. 얘네들은 없는 거죠. A가 1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5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a죠? 이게 5라고. 그러니까 a는 2. a 이퀄 2는 저 범위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a 이퀄 2가 맞는 거고요. a에다 2를 대입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죠. 그런데 최소값은 언제? x가 1일 때.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답이겠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일 때는 밑으로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얘도 사실은 그러면 축의 위치가 가변적인 게 아니었어. 이거는 그러면 유형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전에 있던 유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완전 축의 위치가 가변적인 거라고 보면 얘는 A의 범위가 없죠? 범위조차. 자, 요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fx는요 x-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죠. 근데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하고 3, 4인데 a의 위치가 없죠. 축이 x 이퀄 a인데. 근데 이 a가 있잖아. 제한 변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지점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한 변형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그래서 범위를요 3개로 나눠준다. 저 제한 변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아니라 a가 축의 위치를 따지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일 때 자, 1이 아니라 미안 자꾸 실수했어요. 여기 3 여기 3보다 클 때 이게 제한 변형이거든. 마이너스 1하고 3이 여기가 제한 변형인데 축이 요거 왼쪽에 있을 때, 요 안에 있을 때, 요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죠. 이 3개의 범위마다 최대 최소가 생기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요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할게. 축이 자 제한 변형이 일단 마이너스 1부터 3인데요. 축이 이거 왼쪽에 있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얘가 y절편이 5라는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이 2차 함수의 벌어진 정도도 확실한 거고 이미 결과는 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이거 막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야. 단지 축의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y절편 5라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그러면 최소는 어디서 생기니? 자, 최소는 스몰 n이라고 쓰고 최대는 라지 n이라고 쓸게. 자, 스몰 n은 뭐야? 지금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는 없는 거라고. 최소값은 언제 생겨? 마이너스 1인데 생겨. 즉 f 마이너스 1. 이게 몇이야? 이게 1이래. 자, 그럼 f 마이너스 1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2a 더하기 5니까 6 더하기 2a. 얘가 몇이라고? 1.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거든? 자, 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은 이 범위에 부합해야 돼요. 수학에서 자,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다양한 게 있는데 예컨대 절대값 뭐 이런 것도 범위를 나눠서 풀잖아. 그런데 항상 경우를 나눠서 일단 답을 구해요. 그리고 그 답이 애시당초에 이 나누었던 범위에 맞아야지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야. 요게 하나의 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할게. 제한 변형이 마이너스 1부터 3인데요. 축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럼 뭐 여기서 어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이너스 1하고 3. 그러니까 여기만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생기니? 이때는 아까는 마이너스 1일 때였죠. 여기서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돼요. 얘네들보다도 얘가 낫죠.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y좌표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얘가 몇이다? 얘가 최소값 1이다. 그래서 a제곱이 4가 돼야 되죠. a제곱이 4. 그럼 a는 뿔마 2죠.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둘 중에서 이 범위에 부합하는 게 2야. 마이너스 2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2가 답으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따져봅시다. 제한 변형은 이 상태인데 축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가장 낮게 있는 거 이렇게 있을 테니까 최소값은 3일 때 생깁니다. 그럼 3일 때 함수값은 줬다가 3을 대입해주면 14-6a가 되죠. 3일 때 함수값이잖아.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6a가 13이고요. a가 6분의 13인데 미안하지만 얘는 3보다 크질 못하죠.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문제가 2014년도에 그냥 학교마다 그냥 다 나왔어. 그래서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또 여기 중요 표시되어 있죠? 제한 변형이 숨겨져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뭔가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싶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기서 2배 m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 곱하기 베타는 m제곱에 그냥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이것을 제곱해서 이것의 2배를 빼는 거죠. 이것을 제곱을 하면 4m 제곱에다가 더하기 24m에다가 36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요거의 2배를 빼죠. 마이너스 2m 제곱에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리하여 2m 제곱에 플러스 24m에 플러스 30이 되죠.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42 없네. 지금 현재 틀린 건 없을 거야 아마. 자, 뭐가 문제냐면 유형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한 변형이 숨겨져 있어. 이게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그랬죠.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 실근을 가진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른,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선생님 알파 베타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이 2차 방정식에서 자,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쓴 게요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m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하면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고 여기 6m 더하기 9에서 3을 빼면 6이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숨겨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는 어떠한 얘기도 없잖아. 그리고 물어본 거는 최소값이지 뭔가 n의 범위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요 범위가 숨겨져 있어.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2가 꼭지점이고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최소값인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만 존재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최소값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2 마이너스 24가 30이네요. 8. 그 다음 유형도 설명을 할게요. 자, 191번은 실수 x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좀 칠래? y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x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자, 실수 x라고 하고 있고 최대 최소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y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y에 관한 범위가 나왔을 때 y의 최대 최소를 알 수 있는 거지. 주어진 정보는 x고 구해야 되는 대상은 y인 거야. 자, 얘도 설명을 들으면 뭐 그런 거보다 이해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는 학생 몇 명 안 돼. 고등학생들. 자,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y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x고요. 플러스 3y가 되죠. 우변은 그대로 쓰고요. 자,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 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식의 중심은 x야. 변수를 x로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이걸 이렇게 넘기면요 y-2의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물론 2가 있고 x가 되고요 3y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됐죠?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실수 x라는 말은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판별식, 얘가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을 쓴 게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이게 b 다시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씨가 얘가 a고 얘가 c야. y 마이너스 2에다가 3y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가 원하는 y에 관한 부등식이 나와요.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이 3y 더하기 3을 y 더하기 3을 앞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가 y 더하기 1이 하나 생기죠? 공통인수를 묶고 나면 다음 계산 그대로 쓰면 되죠. y 더하기 3번 쓰고요. 여기서 y 더하기 1 빼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이죠.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y 더하기 1에 여기가 마이너스 2y 더하기 7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자,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7이 나오죠. 근데 0보다 크다 꼴이니까 이렇게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왜? 그 얘기는 2차항이 양수일 때 얘기라고 했죠. 얘가 2차항이 음수잖아. 2차항이 양수일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작다일 때 이렇게 되고요. 크다이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2차항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이게 거꾸로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니까 양수로 만들어줘.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는 그대로야. 됐어. 바꾸고 났더니 답이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7이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이 된다. 얘네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2분의 5가. 자, 193번.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뭘 하고 싶어야 되는데? 치환을 하고 싶어야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요 라지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y는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4 라지 x의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정석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서 범위를 남긴다. 문자가 죽는다는 것을 유식한 표현으로 소거된다라고 하죠.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 자, 연립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죠. 이걸 가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y가 소거가 되잖아. 죽는 거거든.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문자는 소거가 되면 자 얘는 이런 의미거든. 치환을 해서 지금 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스몰 x는 어디 갔니? 없어졌잖아. 죽은 거거든. 소거된 거. 그러면 스몰 x는 죽으면서 라지 x가 스몰 x에 어떻게 보면은 후손이야, 후손. 그래서 유언을 남긴다고 거기 정석책에 써 있어. 스몰 x가 죽으면서 라지 x한테 잘 부탁한다. 그리고 죽는데. 근데 그게 뭔 소리냐면 얘가 말이야 이렇게 치환되면서 라지 x가 범위가 생겨. 라지 x의 범위가 생겨. 자, 그 범위는요 요거를 얘를 스몰 x와 라지 x에 관한 또 하나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가 꼭지점이고 y를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축이냐면 이거 중요하다. 여기가 지금 얘를 그린 거야. 얘를 그린 건데 여기는 무슨 축이냐면 스몰 x축이야. 여기가 무슨 축이냐? y축이 아니죠. 그건 보통 여기가 y일 때 얘기고 얘는 라지 x니까 여기가 라지 x축이야. 그 얘기는 라지 x는요 어디서 존재하냐? 라지 x는 위아래로 개념이죠. 상하의 개념이야. 여기서부터 위로만 존재하죠. 최소값이 2지. 자, 라지 x는요 2 이상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치환을 하되 이 라지 x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얘는요 라지 x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 콤마 마이 이렇게 생긴 거죠. 2차 함수가. 그런데 얘가 2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면 최소값은 라지 x가 2일 때,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4, 4, 16에서 2를 빼니까 최소값은 14. 자, 조심할 게 있죠. 문제가 두 개를 물어봤는데 일단 최소값 b는 14예요. 근데 스몰 x가 몇일 때냐는 게 a죠. 근데 우리가 구한 2라는 값은 라지 x죠. 그러니까 스몰 x를 구해야 돼.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이게 2래, 라지 x. 요게 2. 그럼 이거 넘어가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죠. 여기서 x를 구하면 x 이퀄 1이 돼도 완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스몰 x가 2는 스몰 x는 1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1, 14 더해서 15야. 16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 활용 문제는 그냥 식만 세워주면 되니까 각자 하시고. 자,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마무리를 짓고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